근데 그 마지막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잘 서술해보세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카드 문제가 옛날에는 좀 까다로웠어요. 이게 지금 위에과 문제를 포함시켜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추정스러운 문제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성신여대를 좀 볼 건데요. 아무튼 성신여대는 지금 일단 뭐 여학생들 학교이긴 하나, 일단 여학생들은 당연히 지원 안 하겠죠. 지원 안 하겠지만 여학생 두 분이 계시고 해서 문제도 좋아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모집 인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뭐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고 거의 전체 그 모집 인원의 보통 한 7분의 1, 6분의 1 정도, 한 10%? 많으면 10% 정도 뽑는다, 많으면 한 15%에서 20% 정도 뽑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작년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 중에 한 명도, 그러니까 논술 안 쓰겠다고 막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신도림고등학교인데 이제 내신이 3.3이에요. 3.3? 3.4? 그래서 종합으로 이제 그 썼죠. 서울권에 있는 숭실대 해서 포함해서 다 썼는데 1 논술에 교과 종합을 썼어요. 5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확통을 신도림고등학교는 이제 확통 필수였는데 이 친구가 논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1학기 때는 나랑 수업을 같이 안 해서 내가 수업을 했으면 그냥 확통 그냥 성적 잘 안 나와도 되니까 잘 듣기라도 해요 했는데 그냥 중간고사 보고 너무 어렵다고 아예 안 해버린 거야. 그 선생님도 그 담당 선생님도 그냥 아니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다가 이제 걔는 이제 논술을 쓰는데 논술을 하려고 이제 1월 달부터 계속 논술을 같이 했었어. 나랑 같이 해서 논술로 가야 돼 했는데 점점 이제 수학이 어려워지고 막 6월 모의고사 성적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교과랑 종합으로 그냥 쉽게 가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선생님 반에 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면서 내가 확통이든 뭐든 아무튼 계속 관리해주고 뭐 할 테니까 논술 한 개라도 쓰자. 한 개만. 너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 한 개가 나는 성신여대였거든요. 성신여대였고 성신여대가 이제 아무튼 뭐 서울 중심부에도 있고 여대 치고는 괜찮고 해서 또 걔가 또 이 친구가 수학을 2월달에 이제 육모는 4등급이 나왔지만 뭐 어느 정도 내가 봤을 때는 3월달에 그때는 뭐 3등급 이상이었기 때문에 걔 수능 목표가 아무튼 뭐 4등급이 아닐 거라고. 그래서 그냥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네가 지금 영어가 3등급 나왔나 내가? 영어 3등급 나오고 수학이 3등급 나오니까 성신여대는 2합 7이니까 최저 충분히 맞출 수 있고 이거 어찌됐건 뭐 교과 종합을 쓰는 건 그냥 알리지 않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논술로 하나만 쓰자. 그러니까 내가 3개를 쓰자고 했는데 싫대. 자신이 없다는 거야, 수학이. 하나만 썼어. 딱 하나만 썼어. 그냥 9월 모의고사 맞는데 9월 모의고사도 4등급 떠가지고 좀 약간 자신감을 좀 잃었지만 4학년 3학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2등급은 아니었어요.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선생님 진짜 죽겠어요. 근데 방학 동안에 내가 확통을 시켰어. 방학 동안에 수능 특강만이라도 같이 한번 쭉 풀자. 그래서 매일 너 논술 오는 날 수금이니까 화목에 일찍 와서 나랑 수능 특강 풀고 질문하고 뭐하고 하자. 그래서 수능 특강만이라도 딱 풀고 논술을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고 방학 동안에 화통을 다 봤지. 다 보고 나서
성신여대는 이제 10월달이에요. 10월달 초에 이제 보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를 못 풀었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냥 모의 논술이니까 어렵지 않아. 어떻게 해요? 한 문제밖에 그러니까 한 문제밖에 못 푼대요. 한 문제를 못 풀었어요. 한 문제. 근데 학통이 한 문제 나왔는데 그건 풀었어요. 아,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다. 학통 공부했으니까 받았으니까. 네 문제 중에 한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못 풀었고, 학통은 다 풀었고, 나머지 두 개는 풀었다. 대략 한 70점 정도 사이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 일단 뭐 수능 잘 보자. 수능 잘 보자. 걔가 또 이제 정시를 놓지 않고 있어가지고, 종합 이런 것도 상향이긴 하지만 정시도, 그러니까 국어가 이제 보통 때 이제 3, 4 나왔는데, 수능 때 3 이상 나오기를 이제 공부했고, 수학은 이제 3, 4 나왔는데 2를 목표로 공부를 했고, 영어는 꾸준히 3이었고, 과학을 일단 평균 3으로 맞추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만 되면 숭실대 나중에까지 갈 수 있으니 수시에서 좀 떨어져도 가능하니까 어찌됐건 잘했다. 수능 공부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자 라고 했는데 일단 뭐 결과는 성신여대만 붙었어요. 수시를 성신여대만 붙었어요. 논술만 붙었고 수능도 국어가 이제 배신하는 거잖아요. 국어가 5를 떠가지고 수학이 2등급 떴어. 수학을 마지막에 열심히 잘해가지고 2등급 떠가지고 수학이 영어 3에 뭐 과학을 이제 3, 4 떠가지고 국어가 5 떠가지고요. 만약에 정시로 가서 성신여대를 못 갔죠. 잘 간 거죠. 그런 상황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논술에 뭔가를 이렇게 막 몰입해서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고 일단 수학 실력이 일단 무조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대부분의 시립대 이하학교의 문제들은 그냥 모의고사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 딱 2등급 컷 정도만 내가 계속 유지하고 수능 때 2등급을 맞을 수 있는 어떤 자신감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때 거기까지 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목표 아래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찌됐건 마지막에 이제 막 실력이 올라오고 그 사이에 물론 이제 성신여대나 카대는 10월달에 시험 봐서 약간의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빨리 실력이 올라오게 해서 뭔가 이제 논술적인 어떤 능력치도 다 똑같이 올라가니까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그 이제 원서를 쓰는데 육론술 중에서도 최저 없는 학교는 좀 많이 안 썼으면 좋겠고 최저가 좀 들어가는 학교 중에 다음 주에 할 건대는 이제 이하 본데 건대도 한번 눌러보고 이하 오니까 그치? 이하 오니까 그래서 뭔가 수학을 일단 기점으로 수학은 무조건 난 2등급 이상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논술을 준비하시면 붙는 것 같아요. 붙는 것 같고 그렇죠? 아무튼 작년에 선생님이 3명을 논술을 준비시켰어요. 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논술을 한다고 했다가 이제 한 10명? 15명 정도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수학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안 하겠다. 그냥 교과 그 당시 애들은 전부 다 이제 1, 2등급 애들은 논술 안 시켰거든요. 하지 말고 논술 할 만한 애들도 여름방학 유로만 해라 하고 그냥 그 당시에 수학 성적 11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3등급, 4등급인 친구들을 데리고 논술 준비를 시켰는데 1월달부터 시켰는데 끝까지 완주한 애가 3명이죠. 3명. 중간에다 보면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 논술 하려고 하는데 막연하니까. 체조도 맞춰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다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다 바꿨어요. 그냥 선생님적으로 그냥 수시로 쉽게 갈게요. 이제 그 중에 이제 3명 중에 4명이구나. 그 수학 1등급, 2등급 받은 애가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4명 중에 1명만 재수하고 남은 3명은 다 붙었는데 끝까지 완주하면은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좀 뒤늦게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된 상태에서
한다는 가정으로 선생님은 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수학 공부를 좀 더 마무리하고 쓰는 것만 뭐 기똥차게 쓸 필요도 없고 그냥 표현만 잘 해주시면 맞아요? 기똥차게 쓴다는 게 막 편지 쓰는 게 아니라 수식만 잘 써주시면 거의 뭐 이런 건 규정 사실한데 다만 이제 그만큼 뭐예요? 다른 친구들도 공부를 하잖아요. 맞아요? 논술이 가장 그 경기가 낮은 거 알죠? 수학 좀 한다는 애들은 거의 다 논술할 거예요. 맞아요? 주변에 내신 안 좋고 좀 수학 아무튼 웬만한 애들은 다 거의 다 수학을 하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애들은 하는데 그 웬만한 정도에 맞춰서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을 이겨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보통 20대 1이에요. 보통 20대 1이잖아요. 근데 그 20대 1의 20이 다 여러분들하고 성적이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 친구들이 비슷한 학교를 쓸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걔네들하고 똑같이 공부해서는 절대 붙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에 무조건 1.5 단계 위를 공부하셔야지만 어찌됐건 간에 뭐야 목표를 더 높게 잡으셔야지만 거기서 오는 뭔가 효과가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자꾸 주중에 지금 요즘 거의 다 문제풀이만 하잖아요. 맞죠? 문제풀이 위주만 하죠. 그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부분 확실하게 내 거 만들고 모의고사조차도 진짜 정말 완벽하게 기출문제 복습하지만 완벽하게 오답노트 통해서 잘 쓰시라고 쓰시면서 시간 많을 때 많이 쓰는 게 좋아요. 맞아? 많이 정리하고 그리고 어찌됐건 뭐 인간 교재든 뭐든 보람쌤이 많이 준비해 주시던 것들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 막 준비해서 좀 많이 푸시면 되고 뭐 가령이도 선생님이 준비해 주는 거 잘 풀면 돼요. 그런 식의 어떤 조금 더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해돼? 여러분들 늦게 시작한 만큼 그리고 한 3개월, 4개월만 잘 버티시고 그거 잘 즐기시면은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진짜 힘든 일이지만 정말 힘든 일이에요. 20대를 어떻게 붙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평소에 아무튼 뭐 20대, 25대 지금 이 어디죠? 성신여대 카대도 지금 20 몇 대 1이었고 카대 같은 경우도 거의 뭐예요? 어디 있죠? 이게 몇 대 몇이죠? 경쟁률 써있을 텐데 어디 써있죠? 몇 페이지죠? 3페이지. 몇 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뭐 9페이지도 있네요. 그렇죠? 9페이지도 실제 경쟁률 해가지고 성신여대는 여대니까 좀 약하긴 하네. 그렇죠? 여학생들만 보다 보니까. 맞아요? 20대 1은 뭐 자연계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간호학과만 20대 1에 가깝고 또 여학생 그 대학교다 보니까 뭐 의류산업학과나 그렇죠? 소비자 아동학과 쪽이 좀 센 것 같고 그렇죠? 아무튼 뭐 작년에 그 봤던 친구는 AI 융합부인데 그 친구 64점 나왔더라고요. 64점이요. 평균. 합격 평균이 64점이었대요. 그 친구 하나 틀렸으니까 100점 만점에서 하나 틀렸으니까 거의 80점에 가까운 거니까 뭐 덤덕 잡고 갔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AI 융합부 보시면은 거기가 이제 컴퓨터 공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 컴퓨터 공학과랑 조금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그 AI 있잖아요. 그 자율주행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분리가 됐다고 하는데 생명학과인데 아무튼 뭐 내신 최고가 3.4 아마 이 친구가 아마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3.4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경쟁률은 좀 10대 1 안팎 안쪽이었는데 제일 많이 뽑았죠. 그리고 공대 중에서 컴공보드도 더 많이 뽑았으니까 충원 인원이 그쵸 10명이나 뽑았습니다. 컴공은 4명밖에 안 뽑네. 4명 중에 3명. AI 융합학부는 16명 중에 10명을 이제 충원했다. 그러니까 충원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애들이 전부 다 뭡니까? 다 이제 어때요? 2개 이상을 뽑을 거, 2개 이상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신여대 붙었던 친구들이 다른 학교도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한가? 약간 위로 올라갔겠죠. 그래서 올라가서 추가학교인데 더 이상 추가학교가 안 생겨서 10명만 충원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쵸? 이해되시죠? 어찌됐건 그저께 그 친구랑 통화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학점도 3.7 맞았다고
발전용은 맞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현대차 들어가고 현대차 자율주행 네가 그 열심히 공부한 그거를 이용해서 현대차에 들어가서 자동차 자율주행 쪽을 한번 개척해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하여튼 작년 입시 결과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그 내신하고 비교했을 때 성신여대는 이제 내신이 30%가 들어가요. 근데 지난 카톨릭들은 10%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카톨릭들은 등급당 점수가 거의 큰 차이가 없었다면 얘는 아마 1, 2,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 등급별 점수가 그쵸. 1등급이 여기 몇 페이지야? 교과 성적이 어디있죠? 7페이지에 보시면 있네요. 석차 등급별 점수인데 1점 차이네. 1점 차. 199, 98. 4등급 될 때 팍 떨어지는 그쵸? 맞아요? 2점 정도. 문제가 쉬울 때는 1.2점이 굉장히 아쉽긴 하거든요, 사실은. 작년 성신여대는 다행히 문제가 쉽지 않았어요. 한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제 3.4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떤 이제 약점은 아니었다. 내신이 약점은 아니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저는 2합 7이라는 거. 최저 조건이 써놨죠? 최저가 2합. 그쵸? 4개 영역 중에서 2합 7 이내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범위는 역시 확통까지 포함된 미적, 확통, 수학원, 수학초까지 진행된다는 거. 과목이 되어 있다는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학생들은 성신여대 꼭 하나 정도는 쓰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성신여대 학교 나름대로의 그 역사도 깊고 여대치고는 그래도 거의 여대 중에 이화 여대 다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성신여대가 메인대로가. 쭉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여학생들은 자, 우리 이제 논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출 문제를 먼저 보시고 3시 반부터 쓸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성신여대 1번은요. 자, 1번은요. 여기 이제 미적분이 들어가요. 카드는 미적분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카드는 수학원, 수학2,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까지만 들어갔다면 확통도 안 들어가고요. 성신여대는 미적, 확률과 통계, 수학원, 수학2, 고등수학 이 5과목 기하를 뺀 전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 모의기출도 나왔죠. 뒤에 다 실어놨는데 거의 대부분 다 미적 내용이에요. 미적 내용이고 작년에 이제 확률과 통계 기대값 문제가 확률 분포에 대한 기대값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 미적분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죠. 일단 볼게요.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은 이제 당함수와 아무튼 그 점대칭 함수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거 그게 보시면 선생님 힌트만 좀 줄게요.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썼죠? 그쵸? x 제곱분의 fx 마이너스 x가 있고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거 나오면 항상 통분한다고 했죠? 통분을 통해서 자, 무한대로 가면 분자는 무한대로 가는 그 역할에 대해서 양변을 x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나누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현 x제곱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3차가 있다 보니까 얘가 2차니까 얘 같은 경우는 차수가 더 높으면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놈이 마이너스 1 입으로 쓰시고 fx 마이너스 x 상승은 뭐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다 라고 설정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죠. 그쵸? 맞아? 이렇게만 써도 돼요. 이유는 없죠. 뭐 얘하고 얘가 뭐야 극한이 존재하려면 차수가 같아야 된다는 걸 다 교과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그 설명을 쓸 필요는 없다고 이해돼요. 이것이 극한이 존재함으로 얘는 얘로 표현된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다항식입니다. 그쵸? 다항식입니다. fx를 x에 대한 식으로 쓰는데 두 번째 조건은 뭐야? 0분의 0꼴이죠? x가 0으로 갈 때, 그치?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되는데, 4분의. 자, 얘들아, 이거는, 자, 이걸 좀 써주셔야 돼요. 리미트, 분모가 얼마가? 0으로 가까이 가므로. 맞아요? 맞아요? 이것이므로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므로 당연히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맞아 아니야? 그런데 얘는 F는 연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F0이 0이 되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F는 연속이므로 다함수이므로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라는 걸 좀 표시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0으로 가니까 이것이 0으로 가니까 이것도 0으로 갑니다. 이 정도만 써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돼? 이거였죠. 호준이었나요? 네. 이거 x 제곱으로 나누어서 네. 상관없어요. 잘했어요. 잘한 표현인데 굳이 그렇게 막 장황하게 쓸 거 없지.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호준이가 이제 무한대고의 무한대처럼 이거를 뭐 양변을 x로 나누어서 1 만드시고 x분의 fx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fx가 다항식이니까 이것이 약분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게 실험하려면 이것에 뭐야? 여기자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쓴 건데 약간 설명이 좀 부족하긴 했는데 아무튼 표현은 그래도 내가 이해했지만 그건 잘 안 쓴다는 거지. 그런 표현은 이 정도로만 써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잖아요. 카드도 나왔고 이거 나왔으니까 이번에 쓸 때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F형이 0이니까 F형이 0이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F형이 0이므로 자, FX는 이제 1번과 2번에 의해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 3승에 마이너스 X 제곱에 더하기 AX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F형 0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를 뭐야? 다시 뭐 할 거야? 이놈의 나에 의해서 스타에 의해 이거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x에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약분해가지고 a가 되고 이것이 4분의 1이다. 그래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만 좀 잘 썼으면 좋겠고 자 2번은요. 자 뭐 그래프 그래프 그리시오 뭐 그리면 되는 거죠. 맞아요? 문제를 좀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내가 효빈이한테 멘트 나왔나? 그치? 문제를 좀 잘 읽었으면 좋겠다. 잘 읽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이제 우리가 90분 동안 봐야 될 거를 좀 1시간 동안에 압축해서 보다 보니까 조금 급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좀 차근차근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부분이 제일 커요. 항상 잘 썼는데 아무튼 그래프 개형 그리시고 필요한 거 다 써야 돼. 그리시고 극대극수를 나타내는 점의 좌표와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변곡점 두 번 비교하면 되겠죠? 근데 F는 3차니까 당연히 뭐예요? 극대와 극수의 중점이겠죠? 맞아요? 3차 함수는 항상 뭐예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 함수죠? 이해 안 돼? 3차 함수는 이게 F의 3차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3차 함수는 뭐예요? 점대칭 함수예요. A, B대칭 함수 그쵸? 맞아요? 그때 이 A라는 놈을 뭐라고 하면은 이 A, B를 뭐라고 하면 변곡점이라고 하죠?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에요. 극대극수의 중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차 함수를 이제 우리가 이 점대칭 함수를 표현하는 함수식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적분할 때 우리가 미적분 적분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건데 작년에 30년에 이게 나왔죠. 얘 보면은 a-x 더하기
f의 a 더하기 x. 그러니까 a를 중심으로 x만큼 떨어지고 x만큼 더해지. 맞아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함수값들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항상 일정하다. 항상 일정한데 얼마로 일정하다? 변곡점의 2배, y좌표의 2배만큼 일정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점의 중점이 일정하다. 그 얘기예요. 맞아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점의 중점이 변곡점으로 일정하다. 그 얘기가 점대칭입니다. 중점이 일정하다. 맞아요? 중점이 일정하다.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다른 말로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놈을 적당히 얘를 유로 치환하면은, 유로 치환하면 얘가 뭐가 되면 2a-1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f x 더하기 f의 2a-x 2b도 같은 얘기예요. 유로 치환해보세요. 알겠죠? 같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맞아요? 얘를 유로 치환하면 이게 u가 되면은 이 x값은 a-u니까 2a-u가 되겠죠? 이해돼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뭐라 그래? a, b 대칭함수라고 해. 맞아? 이해돼? 자, 선생님 a, b 대칭함수는 어디에 많이 사용되나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정적분에 많이 사용되죠? 그쵸? 그쵸? 정적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돼요. 작년 수능 30번도 뭐예요? 마지막에 정적분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3차 함수의 그 점대칭을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죠. 무슨 얘기냐면 인테그랄 A라는 점이 중심이다 보니까 A에서 적당히 H를 뺄게요. A에서 적당히 H를 더할게요. 그놈의 fx dx는요. 이런 점대칭 함수에 대한 정적분값 H만큼 빼고 H만큼 더한 거에 대한 정적분값은요. 무조건 결과가 일정해요. 얼마가 결과가 되면은 2 곱하기 H에다가 점대칭 함수의 y좌표인 b를 곱하시면 돼요. 2hb로 항상 일정해요. 자, 왜냐하면 매우 쉬워요. 그냥 그림을 그리면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점대칭은요 그냥 뭐예요? 3차 함수 그리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냥 뭐예요? 여기가 a예요. 그래서 뭐 적당히 h만큼 증명하기 쉽게 그냥 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요만큼의 h고 요만큼의 h겠죠. 극대극소의 차이가 뭐니까? 극대극소의 중점이 변곡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거의 정적분을 구하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럼 얘의 정적분은 뭐 하시면 돼?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여기에 채워주시면 돼요. 얘는 퍼즐 게임이에요. 맞아요? 대칭이니까 퍼즐 게임이야. 대칭을 시켜서 합쳐주시면 뭐가 나온다? 직사각형 면적이 나온다고 돼 있어. 이해돼? 그래서 가로 길이가 구간 길이. 구간 길이가 가로 길이고요. 2h. 이해됐어요? 세로 길이는 변곡점의 y좌표예요. 맞아요? 이렇게 증명하는 게 시각적인 증명이고, 자, 우리는 미적분을 배웠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잘 봐.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죠. 보면은 인테그랄 a 빼기 h부터 a까지 fx 더하기 f2a 빼기 x dx가 있어요. 얘는 나고요. 얘는 뭐죠? 나를 x는 a 대칭시킨 거예요. 자, 얘는 항상 뭐랑 똑같으면은 그냥 a 빼기 h부터 a 더하기 h까지 fx dx랑 항상 같아요. 항상 같아요. f가 어떤 함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같아요. 항상. f가 연속이기만 하면 이거 아마 그 신호제도 있었을 텐데 f가 연속이기만 하면 어떤 f가 나오기가 관계없이
A 빼기 H부터 A 더하기 H까지 A를 중심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정적분은 무조건 A 빼기 H 절반에 대해서 나하고 나의 대칭을 그 절반에 대해서 적분한 거랑 똑같아요. 증명해 볼게요. 증명 너무 간단해요. 일단 보면은 요 놈은요 뭐랑 똑같은 거야? 인테그랄 A 빼기 H의 A의 fx dx에다가 A부터 A 더하기 H의 fx dx랑 같은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얘가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얘랑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치환하시면 돼요. 얘를 U로 치환하시면 A 빼기 H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 더하기 H가 되고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A 빼기 H분의 A의 F의 EA 마이너스 X의 DX를요 자 여기를 U로 치환하셔서 자 얘가 X 값이니까 X 대신에 A 빼기 H를 집어넣으시면 A 더하기 H가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A를 집어넣으시면 A가 되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FU가 되고 마이너스 DX는 DU니까 마이너스 DU가 될 거야. 치환적분 다 배웠죠? 그쵸?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값을 뭐 할 거예요? 뒤집어요? 안 뒤집어요? 부관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뭐가 돼요? 인테그랄 A부터 A 더하기 H까지 FU DU가 될 거예요. 맞아 아니야? 이해돼?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항상 같아요. 내 말 이해돼요? F가 연속이기만 하면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잘 들어. 그런데, F가 연속이면 이성질을 성립하는데, F가 심지어 뭐죠? 점대칭 함수죠. 얘 값이 얼마죠? 2B로 일정하죠. 얘 값이 얼마죠? 2B로 일정하죠. 상수죠. 그러니까 2B에다 뭐만 곱하면 돼요? 이 구간 길이만 곱하면 되겠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2BH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되죠? 이게 2B로 일정하니까 맞아 아니야? 왜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무조건 모든 함수에 연속이면 근데 그 중에 점대칭이니까 얘 값이 2B로 일정하니까 얘 대신에 2B를 쓰면 된다고 맞아 아니야? 그럼 2BH가 나오겠죠? 누가? 얘가 끝 증명 끝 오케이? 알겠니? 점대칭. 자, 그게 뭐예요? 성신여대 2-1-2번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보세요. FA 빼기 X는 EFA 빼기 FA 더하기 X임을 설명하여라. 자, 설명하는 방법은 주어진 F에다가 뭐 하시면 돼? A 더하기 A 빼기 X를 넣은 거 자변. 맞아요? 우변에다가 EFA랑 FA 더하기 X를 집어넣은 거 빼서 결과 나온 게 우변. 좌변과 우변을 정리한 게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요. 알겠니? 증명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F의 A 빼기 X가 EFA의 F의 A 더하기 X임을 설명하시라고 써있잖아. 그치? 이 A가 지금 뭐야? 변곡점일 때 맞잖아. 그치?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의미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했을 때 우리는 3차 함수가 점대칭 함수라는 걸 알고 있지만 증명을 안 했잖아요. 증명하는 방법은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주어진 fx에다가 fa 빼기 x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써주시고 우변에 2의 fa에 fa 더하기 x를 주어진 f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나오는지만 써주셔서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고. 맞아? 그러면 그게 설명이고 증명이 알겠죠? 이해됐죠? 그럼 F가 이제 뭐야? 점대칭이라는 걸 인정하고 가는 거죠? 2번, 오케이? 그런데 3번 보세요. GX는 F의 3분의 1 빼기 X 더하기 F의 3분의 1 더하기 X 아마 2번에서 변곡점이 3분의 1 나올 거예요. 맞아? 2번에서 변곡점이 3분의 1로 나올 거라고, A 값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F 3분의 1 빼기 X 더하기 F 3분의 1의 X는 항상 뭐랑 똑같죠? EF 3분의 1하고 똑같겠죠? 이게 이 B라는 게 뭘 의미하면은 FA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EF 3분의 1하고 똑같겠죠? 그러니까 GX는 무슨 함수라는 거예요? GX는
그냥 F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내 말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GX는 F 3분의 1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되게 복잡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치? 오케이? 그래놓고 이제 뭡니까? 자, 두 번째 줄. fx 빼기 gx. 두 번째 줄 보시면 fx 빼기 gx인데 gx가 뭐예요? f 3분의 1이죠. 맞아, 아니야? 그 f 3분의 1에 대해서 뭐 하냐고? 그것이 뭐야? 그것이 k랑 같아지게 하는 k랑 같아지게 하는 그때의 x값들, 그때의 x값들의 원소를 모아놓은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 그리셔가지고 얘랑 만나는 교점 구하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그린다 했어요? 그렇지. 그냥 f 그리신 다음에. 맞아, 아니야? 얘는 그냥 요 변곡점이니까. 그치? 얘를 들어 올리신 거죠? 맞아,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y는 fx 마이너스 f 3분의 1을 절대값이죠? 맞아, 아니에요? 그거에서 y는 k를 가지고 그어서 교점계수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원소의 개수라고 정하자. 그 원소의 개수. 그래서 이것의 원소의 개수를 PK라고 해서 PK. 그러니까 이것의 원소의 개수를 PK. 그러면 이제 뭐야? 뭐 0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뭐 4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죠? 그쵸? 이거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되는 K가 모두 구하시오.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했죠, 그쵸? 그 문제가 나왔고요. 굉장히 뭐야, 우리가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쵸? 모의고사들은. 자, 2번. 정리했죠? 아무튼, 작년 그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 평소에 하던 게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깜짝 놀랐다고. 가령이는 알겠지만 선생님 이런 거 되게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함수의 성질 같은 거 엄청 강조하는데 그냥 아무튼 요즘 계속 미적분 추세는 거의 대부분 함수에 관련된 얘기들을 거의 대부분 그냥 정의, 성질 그런 것만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만 계속 뭐예요?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고 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수능도 마찬가지. 알겠죠? 자, 2번. 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정적분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정적분 함수, 그러니까 정적분 함수의 미분을 할 때 정적분 함수를 미분하고 싶은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대입만 알고 있잖아요. 대입은 언제 하는 거예요? 0부터 x까지 ft dt처럼 gxq 나왔을 때 자, 선생님은 얘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t월드 t에 대한 식인데 t로가 표현됐을 때 t월드 선생님 SKT t월드? t월드 맞아요? t월드면 그냥 미분하면 대입해 t월드면 이건 여러분 잘 알죠? 그쵸? 대입하면 돼 그쵸? 사실은 원래 그건 아니죠. 그냥 대입이 아니라 사실은 얘가 뭐야?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제로니까 얘를 미분하니까 라지 f 프라임 x가 나오고 속미분해서 1 나온 거지. 그치? 만약에 여기가 2만 붙더라도 뭐가 붙어야 돼? 여기 2가 붙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 2x가 되고 관미분 속미분 할 줄 알죠? 여기에 마이너스 x가 붙어도 여기 마이너스 x가 붙는 거니까 뭐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x가 붙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관미분 속미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수학 2에서는 거의 대부분 여기가 상수만 나오고 맞아요? 거의 대부분 여기가 x만 나오니까 그치? 수학 2에서는 t월드면 대입이다라는 게 그냥 뭐야 마치 공식처럼 된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케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직접 이렇게 적분식 만든 다음에 그냥 미분해서 대입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무튼 이게 바로 뭡니까? t월드. 대입이고요. t월드. 자, 두 번째는
분배, 분리 분배죠. 분리 분배 무슨 말이에요? 그냥 뭐야? gx가 아까 우리 했죠? 뭐 0부터 x까지인데 이게 뭐야? 뭐 x 빼기 tn, ftn, 뭐 dt로 나왔어요. t적분인데 x가 t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x는 적분구가 그 적분식의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빼주시고, 그래서 t월드 만드시고, 나머지 또 t월드 만드셔서 미분하시면 되는 거죠? 미분하면은 미 쓰시면 되는 거죠? 미 대입 빼기 미분 대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하기. 그래서 없어지고 앞에 것만 남았죠, 그렇죠? 요것만 외우신 친구도 굉장히 많지? 그치? 상관없어. 모의고사 볼 때는. 하지만 논술할 때는 다 정리해줘야 돼. 알겠죠? 자, 세 번째는 성신여대 문제 나왔던 것처럼 치환. 치환에 관련된 것들. 분리가 안 되는 것들. 분리가 안 되는 것들은 치환을 해주셔야 돼. 맞아? 분리가 안 되는 것들은 치환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것들. 분리가 안 되는 것을 치환하면은 그게 하나의 문제로 바뀌면서 밖으로 나가게 돼요. 맞아요? 이해돼요? 이건 뭐 예를 이 문제 가지고 써볼게요. 자, 2번 보시면요. 뭐라고 써있어요? 주어진 HN이, 그쵸? n에 대한 h식이 어떻게 표현됐으면 0부터 n까지 f'x에 g의 en-x에 dx 빼기 인테그랄 n부터 2n까지 g'x에 f의 en-x에 dx. 자, 이것부터 먼저 해석하는 게 문제의 순서예요. 이런 hn에 대해서 뭐 1번 h1을 구하시고 2번 hn을 n으로 표현하시고 3번 다음 급수를 구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 이게 n에 대한 적분인데, 그러니까 x에 대한 적분인데 이 n 값이요 밖으로 나갔고 이 n은 지금 밖에서의 변수니까. 맞아, 아니야? 이게 안에 있으면 뭐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미분할 수가 없단 말이야. 뭘 할 수가 없다고.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봐야 돼? 일단은 뭐 얘를 치환하든 아니면 여기를 치환하든 둘 중에 하나를 치환해서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맞아? 이해돼? 그래서 그냥 일단 얘를 치환해서 먼저 써볼게. 아니야, 얘를 쓸게. 그래놓고 얘를 그냥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n을 집어넣으면 얘는 n이 되고요. 맞아요? 2n을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쵸? 구간이 같아지게끔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구간이 같으면 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고 할 수 있잖아. 묶을 수가 있는 거잖아. 맞아? 그 묶다 보면 막 역연상이 나와요. 어떤 미분된 꼴, 고배 미분된 꼴이 나와서 역연상에 대한 정적분 되게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알겠죠? 무슨 얘기 하는지 좀 이따 알게 될 거예요. 얘는 뭐가 돼요? 얘는 f의 u가 되고 얘는 다시 뭐가 되면은 다시 들어가요. 2n-u가 돼요. 뭐야? 얘를 바꿔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다시 들어갔네. 그치? 얘는 뭐야? 도저히 밖으로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러니까 미분을 할 수 없어. 절대 미분을 할 수 없어. 맞아, 아니야? 미분을 통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치? 하지만 이렇게 바꿔놨더니 피적분함수가 갖다 드려. 같지? 같은 게 아니라 피적분함수가 같은 게 아니라 F'의 얘고 얘는 F의 G'이니까 미 그의 그 미지. 만약에 더하기로만 연결되면 고배미분법에 대한 역연상이 나오겠네. 그렇죠? 맞아요? 무슨 말이면 요 n하고 0을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죠? 마이너스 dx는 마이너스 d우니까.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랑 또 자리 바꾸면 또 마이너스 나오니까 마니까 맞아? 그쵸? 얘를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돼? 인테그랄 0부터 n까지 f 프라임 x g의 2n-x 자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또 자리 바꿔서 또 마이너스 나오니까 맞아? 거기에 f u를 x로 바꿀게요. g 프라임의 2n-x dx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 문제는 90%푼 거예요. 맞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게 보이죠? 얘는 뭘 미분한 거죠? 그렇죠. fx 곱하기 g의 2n-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선생님 마이너스 왜 나왔어요? 미는 플러스잖아요. 속미분해서 마이너스 나온 거예요. 이해되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인데 요 x에 마이너스 x 속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온 거지. 그치? 여러분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피적분 함수가 어떤 함수의 미분이니까 정적분이 너무 쉽게 나왔죠? 그냥 뭐 하시면 돼요? fx하고 g의 2n-x에다가 0과 n만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1번 쉽게 풀리죠? 2번 쉽게 풀리죠? 그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 아니에요? 3번도 계산 문제니까 그치? 자 일단 3번은 이제 급수죠? 그쵸? 아 여기 2번에 3번 급수인데 얘들아 여러분들 급수를 풀 수 있는 유형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등비수열 맞아요? 두 번째는 속어요. 분수형 속어요. 맞아요? 앞뒤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돼 안 돼? 그 두 개 말고는 절대 풀 수 있는 급수는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자 그런데 거기 2번 보시면은 fx가 a의 x승이니까 뭐야? 지수함수죠? 그러니까 뭔가 등비수열로 표현되는 거야. 애체? 그러니까 분명히 3번은 등비급수랑 연결될 거야. 맞아? 근데 옆에 gx가 사인으로 표현됐네. 맞아요? 근데 사인 값은 어때요? 주기별로 계속 값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무한히 보내버리면 어때? 값이 계속 연속될 가능성이 있지? 아마 사인은 사라질 겁니다. 거기 2-2번 보시면 몇 페이지야? 12페이지. 12페이지에 2-2번 보시면 2번에 2번 보시면 fx가 a의 x 거듭제곱이고 gx가 사인의 4분의 파이 x라고 써있는데 이 gx가 사인이다 보니까 맞아 아니야? 거기에 내가 지금 뭘 넣을 거야? 자연수 n을 넣을 거야. 그쵸? 그러면 값이 살아남는단 말이야. 여기 보시면 여기도 살아남을 거야. gx가. 이거 적분하면 뭐가 나오는데? 적분하면 뭐가 되겠냐? fn에다가 하나는 g의 n을 곱한 거고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f0에다가 g의 2n을 대입한 값인데 얘를 hn으로 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2-3번 보시면 hn에 n 대신에 4n-3을 집어넣은 거 4n-1을 집어넣은 거 맞아요? 근데 f는 지수함수니까 당연히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g가 사인이니까 살아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무한히 더해 나오면 하나 나오면 안 되잖아요. 0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가능성. 맞아 아니야? 아니면 소거형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돼? 몇 개 나열해 보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n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되는 거죠? 이해돼 안 돼? 그러면 놀라운 결과가 나올 거야. 등비수열은 당연히 나올 거고 나머지 한 부분이 뭐가 되겠어? 소거형이든 소거제든 나오겠죠. 그쵸? 이해돼 안 돼? 급수는 그렇게 푸는 거야.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맞아 아니야? 급수 문제가 나왔어? 일단 등비수열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대입해가지고 소거형인지 확인하면 된다. 알겠니? 건우 이해되니? 건우 지난번에 선생님 이 수업한 거 잘 안 썼지? 메모 안 했지? 그치?
메모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게 번호야. 그러니까 이게 쓰면서 답답함을 느끼면 논술이 재미없어져. 시간만 낭비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잘 메모하고 그것만 잘 조합해서 일단 지금은 그냥 블럭 만들듯이만 하면 돼. 블럭 만들듯이. 그러니까 내가 힌트 주는 것만 가지고 잘 조합해서 써서 그냥 쓰는 연습만 하면 되고, 어차피 능력은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맞아, 아니야? 그때 가서 이제 고민하면 되는 거고. 이해돼, 안 돼? 내 말 이해돼? 잘 들어야 돼. 번호야. 이해되지? 선생님 뭐라고 썼지, 너한테? 멘트. 안 썼나? 얘기하려고 안 썼나? 자, 2번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성신여대 기출 3번까지만 하고 4번은 확률 분포라서 안 할 거예요. 확률 분포라서 안 하고, 왜냐면 확률 분포는 나중에 따로 모아서 줄게요. 확률 분포 안 배운 친구도 있고 해서 여기 얘기했잖아. 3번까지 하고 모의 기출 좀 보던가, 시간 되면 논술 풀던가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알겠죠? 메모하셨죠? 자, 3번. 야, 이거 있지 않냐? 입이? 그치? 지난번에 한 번 있었지? 그치? 2차 함수에 뭐가 접하는 거? 원이 하나 접하는 거. 그쵸? 공통접선 이용해서 했던 거 기억나죠? 그게 원이 하나 나오면서 이렇게 접하는 기가 막히게 그쵸? 정말 잘 그렸다, 그쵸? 우와, 칭찬해. 너무 잘 그렸네. 박제하고 싶네. 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2차 함수의 내부에 원이 들어가서 이 바깥쪽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 되게 고전적인, 그쵸? 정서대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이 사용되는 그런 문제죠. 수학 2 내용만 가지고도 풀 수 있고, 물론 거의 미적분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 같은 걸 이용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지금 중심이 얘 중심을 줬네요. 0,1로 고정시켜놨어요. 원래는 그 중심을 이제 2차 함수를 만들어 놓고 중심이 변함에 따라서 중심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중심을 줬어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문제는 중심을 구하는 문제인데 0,1로 고정되어 있고 원점을 지나는 원C. 네, 원점을 지나요. 이게 원점이네요. 이게 원점. 반지름 1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